네 번째로 서명 나련한 자를 잡아왔습니다. 들여보내. 네. 그대가 이 선언서의 네 번째로 서명 나련한 백용성인가? 그렇다. 백용성은 본명인가? 용성은 버포이고 속가의 본명은 백상규다. 아, 좋다. 그럼 취조를 시작할 테니까 바른 대로 대답하기 바란다. 자, 본적은 경성부 봉익동 1번지 대각사. 주소는 본적지와 같다. 출생지는 어딘가? 전라도 장수군 하번안면 중립니다. 나이는 몇 살인가? 56. 관리나 의원을 지낸 적이 있는가? 그런 일 없다. 자기 훈공 연금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런 일 없다. 지금까지 형사 처분이나 기소유예 혹은 훈계 방면을 받은 일이 있는가? 그런 일 없다. 직업은 무엇인가? 해온 일은 승려직이 분명하나 승려가 직업일 수는 없다. 어느 절에 있었는가? 10년 전까지는 가야산 해인사에 있었고 그 후에는 경성에 올라와 대각사에 있었다. 경성에서는 10년간 무슨 짓을 했어? 불교를 전도했을 뿐 다른 일은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은 독립선언서라는 이 종이에 서명 나련한 것은 틀림없어? 틀림없다. 선배이는 대체 언제부터 친하게 알고 지냈어? 그동안 몇 번 만났을 뿐 친하게 지낸 사이는 아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럼 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 가담됐단 말이야? 에? 만해 한용운의 권유로 가담하게 됐다. 한용운? 그렇다. 어떻게 권유를 받았고 어떻게 해서 가담하게 되었는가? 소상히 밝혀봐. 대체 뭐라고 권유를 하던가? 구라파 전쟁이 끝나고 파리 강화 회의에서 약소민족의 독립을 보장하려 하니 이때 우리 조선도 독립을 해야 하므로 머지않아 독립을 선언하려 하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고 물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어? 그런 일이라면 마땅히 나도 찬성한다고 대답하고 기꺼이 가담했다. 마땅히 찬성하고 기꺼이 가담했다? 그렇다. 이따위 선언서 한 장으로 조선이 독립하게 될 줄 알았어? 그렇다. 이 선언서 이거 어디서 인쇄했어? 모른다. 바른 대로 말해. 이 선언서는 대체 몇 장이나 인쇄를 했어? 그것도 나는 모른다. 솔직히 말해! 이 선언서를 시중에 배포한 자가 누구야? 그것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좋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백용성. 근세 한국 불교의 거봉 용성 선사는 한용운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해서 3.1 독립선언에 가담했다 하여 온갖 고초를 겪게 되는데. 그럼 한 가지 묻겠다. 이 독립선언문은 최남선이 썼는가? 나는 모른다. 그럼 한용운이 썼는가? 내 맡은 일이 아니므로 나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피고는 보통 악질이 아니다. 뭐든지 그저 모른다 아니다 그렇게 발을 뻗는다고 해서 이 하시무라 검사가 호락호락 넘어갈 그런 바보 처치로 보이나? 우리 이럴 필요 없지 않은가? 일본 검사는 위협하고 협박을 해도 소용이 없자 이번에는 은근한 말투로 용성을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필요 없는 일 아닌가? 잘만 하면 그대는 훈방 조치를 풀려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대는 승려가 아닌가? 나 혼자 불려나기는 원치 않는. 혼자 똑똑한 척하는 짓은 바보짓이다. 피고들 가운데 이미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 일본에 협조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가? 그대도 우리 일본에 협조할 의향은 없는가? 다른 사람은 각자가 제 할 일을 알아서 할 일이로되 나는 더 이상 협조해 줄 일이 없다.
그러나 용성은 끝끝내 검사의 회유책을 거절, 판사의 신문에서도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으니 피고 백상규, 일명 백용성. 피고를 기립시키지 않고 뭘 하고 있나? 아, 예. 기리. 빨리. 피고 백상규는 모든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고 다른 피고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보안법 제7조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언도한다. 서대문 형무소의 육중한 철문이 드디어 열리고 형기를 마친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십니다. 우리 스님 저기 나오세요. 정말 스님이 나오시네. 스님! 아이고 스님, 아이고 우리 스님. 하건 날씨도 좋지 않냐는데 뭐들은들 여기까지 나오셨는고. 스님, 저 인사 올리겠습니다요, 스님. 잘 받으십시오 스님. 이러시는 게 아니니 어서들 일어나시게. 저 스님, 이 두부 잡수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 없으니 거두어 드리시게. 아유 저 그러시다가 지긋지긋한 감옥살이 또 하시게 되면 어쩌시려고요. 지긋지긋하기는요. 공밥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공부 저런 공부 참선 공부까지 잘했으니 또 들어가게 되면 뭐 또 들어가야지요. 아니 스님, 그럼 독립운동 또 하시게요? 한두 가지를 어쩌려고 그러세요. 설마 한들 형무소에서 지금 막 나온 사람을 도로 잡아넣기 하겠습니까? 용성 선사가 경성 한복판 종로 봉익동에 대각사를 다시 세우고 새로운 불교 운동을 시작하자 이를 못마땅히 여긴 조선 총독부는 신도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용성 선사에게는 경성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갈 것을 여러 번 종용했으나 용성 선사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으니 이번에는 감투를 미끼로 회유책을 쓰기에 이르렀는데, 이것 보시오 대사. 대사가 우리 일본에 협조만 해준다면 좋은 길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대에게는 그대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나에게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게나. 이걸 자세히 보시오. 이미 11년 전 6월 우리 조선 총독부가 사찰령을 선포함으로써 조선 불교는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선 총독부가 1911년 6월에 일방적으로 선포했던 사찰령, 그것은 사실상 조선 불교를 말살시키려는 흉계였으니 조선 총독부는 1912년 초 전국 30본산 주지회의를 소집했고 이해 7월에는 친일파 승려 해인사 주지 이회광이 조선 총독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그해 1913년까지는 나머지 각 본산이 차례로 총독부의 승인을 받았으니 이로써 조선 불교는 조선 선교 양종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강제 통합돼서 사찰의 강원에서까지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역사를 배우도록 강요당했던 것입니다. 자, 이거 보시오. 전국의 사찰들이 다 선교의 양종으로 통합이 돼서 총독부의 승인을 받아 잘 해오고 있는데 몇몇 승려들이 따로 떨어져서 임재정이니 선정이니 고집을 부린다고 이거 될 일입니까? 그대들 일본은 선교 양종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불교를 하나로 통합했다 하나 이것은 사람 하나에 머리가 둘 달린 격이니 이는 조속거리는 될지언정
결코 자랑거리는 되지 못할 것이야. 그러지 마시고 사찰령에 선정하시오.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우리 조선 총독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큼지막한 주지자리 하나쯤 내려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옛부터 조사님들이 이르시기를 중벼슬은 탁벼슬만도 못하다 하셨으니 감투를 쓰기 위해 중된 자들에게나 많이 씌워주게나. 이것 보시오, 대사. 해인사 주지도 싫고 범어사 주지도 싫다, 이겁니까? 박박 깎은 머리에 감투는 써서 무엇에 쓰겠는가? 그걸 얻어 쓰지 못해서 안달이 난 자들도 많다 하거늘 그 자들에게나 실컷 나눠주게나. 스님, 왜 그러시는가? 이상한 거지가 찾아와서 스님을 꼭 뵙겠다고 합니다. 용성 선사가 급히 문간으로 나가보니 과연 거린 하나가 깡통을 막대기로 치면서 굽실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쩐 일로 나를 보자 하셨습니까? 밥 한 술 얻어가다 이겁쇼. 예. 밥을 달라고요. 골목 안에 수상한 놈이 있으니 지금은 자세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어서 밥이나 한 술 얻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럼 밥 한 술 줍쇼. 예? 밥 한 술 줘요. 용성 선사가 공양주 보살을 시켜 깡통에 밥을 담아주니 그 거리는 모자란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리면서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용성 선사는 문간에 나가 바람을 쏘이는 저 골목 안을 살피고 있었는데 스님이십니까? 누구시오? 낮에 왔던 거린입니다. 밥 한 술 얻어먹고 가려고요. 들어오시오. 용성 선사는 그 거린을 조심스럽게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스님,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누구시던고? 본거지를 뒤집어 쓰고 숫검정을 칠했으니 알아보실 리가 없지요. 그러고 보니 듣던 음성 같으신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 달 동안 함께 갇혀있다 이감된 송이 옳습니다, 스님. 아니 그럼 그대가 송동지시란 말씀이신가? 그렇습니다, 스님. 아니 그럼 그동안 어디 계셨는가? 추록하자마자 만주를 거쳐 상해에 가 있었습니다. 상해에? 예. 이거 기억하시겠습니까? 감옥에서 스님께서 써주신 육자지는 오만이 발매품입니다. 아니 그걸 아직도 몸에 지니고 계셨는가? 늘 몸에 지니고 부지런히 외우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정말 반가우이. 그래 그동안 고생이 막심하셨겠구만. 스님, 시간이 없으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포들이 만주 용정에 쫓겨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참상이 말이 아닙니다. 스님께서 직접 가셔서 살펴보시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만주에 가서 거기다가 교당을 하나 세우고 그 교당을 통해 조선 백성들을 도와주고 한양과 상해의 징검다리 노릇을 하면 좋을 듯한데.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상해 임시정부로서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내 일을 그리 추진할 것이니 그리하시고 또 연락을 주시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사님께 사람을 보낼 적에는 거린을 가장해서 보낼 것이온즉 깡통을 앞으로 3번씩 흔들면서 구걸을 하거든 우리의 요원인 줄 아셔야 합니다. 깡통을 앞으로 3번씩 흔든다.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시게. 어떻게 말씀이십니까? 우리 절에 와서 구걸을 할 적에는 오만이 반매홈을 반드시 먼저 외우고 구걸하라 하시게. 오만이 반매호물이요? 그래야 다른 보통 거린과 확연히 구별될 게 아니시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럼 오만이 반매호물 반드시 먼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선사가 만주로 가기 위해 따로 불상을 사들이고 약을 사들이고 의복을 사들여 짐을 꾸리고 있었으니 이를 일본인 고등계 형사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요즘 색다른 일로 바쁘신 것 같던데 대체 무슨 일을 또 꾸미고 있는 것입니까? 일을 꾸미다니. 내가 대체 무슨 일을 꾸민단 말인가? 법당에는 분명히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다른 불상을 또 하나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눈도 참 밝으시네. 그야 그 부처님 모실 법당이 따로 있으니까 모셔온 것이지. 아니 그럼 이 대각사 말고 또 다른 절을 차린단 말이오? 네, 그대가 하도 귀찮게 하니 그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떠날까 하네. 표!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시겠다 이런 말입니까? 산속보다도 더 멀리 갈 생각이니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뭐라고요? 산속보다 더 멀리? 그렇네. 어딥니까 거기가? 제주도로 갑니까? 제주도와는 정반대편 아주 멀리 만주로 갈 작정이네. 만주? 만주라고 그랬습니까? 조선 백성들이 수만 명 이민을 갔으니 거기 가서 법당을 차리고 불교를 포교할까 하네. 그래요. 거기 가서 불교만 할 것입니까? 출가한 중이 불교 포교 말고 달리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만주에 가서 불교만 한다. 정말 불교만 할 생각입니까? 아니 그럼 내가 만주에 가서 호떡집이라도 낼 줄 알고 있었단 말인가. 좋습니다. 이건 상부에 보고를 해서 하명을 기다려 보겠습니다만은 만주 거기 그 골치 아픈 데입니다. 아주 골치 아픈 곳이에요. 골치 아픈 곳이라니. 거기도 조선 독립군 악질들이 많단 말입니다. 만주 거기서 금년 1년 동안 조선 독립군 악질 분자들이 우리 일본군과 교전 벌인 것만 해도 59건. 아주 골치 아픈 곳이다 이겁니다. 이 늙은 중이 총이라도 들고 독립군에 들어갈까 봐 그래서 걱정인가. 대사님이 이 경성을 떠난다면은 나야 좀 편해질 테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은 만주 경찰이 골치 아파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말인가. 독립선언 조선인 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니 요 시찰인 가운데서도 요 시찰인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만주에 가서도 융숭한 일본 경찰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로군. 솔직히 말해서 대사는 어딜 가도 감시를 받게 돼 있으니 이 점은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성 선사가 밤낮으로 사흘을 달려 도착한 곳은 만주 용종의 영봉촌. 일본의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땅을 빼앗긴 조선 동포들이 빈손으로 이주와서 헐벗고 굶주리며 살고 있는 참상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스님, 왜 그러시는가? 이곳에 도착해서 사흘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만 세상에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고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요? 헐벗고 굶주리고 병고에 시달린다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극심할 줄이야. 내 어디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아유, 정말이지. 스님, 저 같으면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맨 땅에 혀를 받고 죽었으면 죽었지 여기서는 못 살겠습니다요. 안 그렇습니까, 스님?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닐세. 오죽했으면 정든 땅 고향 산천 다 버리고 이영만리 여기까지 쫓겨왔겠는가? 그야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이게 다 우리 조선이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탓이니 그래서 독립을 찾아야 하는 것이야. 하오나 스님, 여기다 어떻게 교당을 세우고 포교를 하시겠다 하시는 건지 소수는 도무지 답답할 뿐이옵니다. 헐벗은 중생, 굶주리는 중생,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 이런 중생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약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출가승려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스님이나 저나 무슨 재주로 이 많은 동포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약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제 아무리 여기다 교당을 세워봐야 시주 또는 땡전 한 입 들어올 것 같지도 않은데 말씀입니다요. 이 사람 이미 출가해서 기회까지 받았거든. 어디서 못된 버릇만 보고 배웠단 말인가? 아니, 왜 그러십니까요, 스님? 머리 깎고 먹물옷 입었다고 승려가 아니니 승려다운 짓을 해야 승려인 게야. 나는 삭발염이한 승려가 됐으니 손발 까딱 않고 시주나 받아서 편히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으면 그것은 참다운 출가자가 아니라 불로소득 무의도식하려는 거렁뱅이일 뿐. 옛날 중국의 백장선사가 뭐라고 이르셨던가?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니 하루 일하지 아니하면 하루 먹지 말라 이르셨거늘. 잘못됐습니다, 스님. 내가 이곳 용정에 온 것은 여기에 교당을 세워 시주돈이나 긁어들이자고 온 것이 아니야. 한양에서 얻을 수 있는 시주, 난 여기다 나누어 주려고 왔네. 하오나 스님, 무슨 돈으로 교당을 세우고 무슨 돈으로 도와주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게지. 예, 스님. 가져오신 것도 별로 없으시면서 부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게 있으니 자네도 차차 알게 될 것이네. 난 여기다 농토를 마련하고 교당을 세워서 우리 동포들이 농사를 짓게 하고 부처님 시봉을 들도록 할 것이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용성선사는 용정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준비해간 옷과 약을 동포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조선에서 스님이 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하하, 이 사람 잠을 잘 양이면 제대로 자리를 펴고 잘 것이지. 아유, 이거 죄송합니다, 스님. 제가 그만 깜빡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스님, 이렇게 밤늦도록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요? 네, 농토를 좀 알아보느라고 늦었네. 농토라니요? 이 근처에 농토를 마련해서 조선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겠다는 말 벌써 잊었단 말인가? 아니 스님, 그럼 정말로 여기다 농토를 사신다는 말씀이십니까요? 아니 이 사람아, 이영만리 만주까지 와서 설익은 소리나 하고 있는 줄 아는가? 전 도무지 무슨 영문이신지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자네도 알게 될 테니 그리 알고 잠이나 잘 자두시게. 내일 아침이면 저도 알게 된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용성 선사는 불상을 포장한 상자를 조심스럽게 뜯도록 한 뒤에 자, 여길 좀 붙들어 주시게나. 예예. 자요. 여기 이렇게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렇게 잘 붙잡고 있어야 하네. 자. 아니 스님, 이게 웬 돈이옵니까? 소리가 너무 커이. 내 그러기에 속이 빈 불상을 구해오라고 그러지 않았던가? 아니 그럼 스님, 이 많은 돈을 부처님 속이 아니면 어디다 다 감춰가지고 올 수가 있었겠는가? 자, 이젠 됐으니 다시 조심해서 눕히게. 예예. 됐네. 자, 이제 어서 이 돈을 보따리에 싸서 바랑 속에 넣으시게나. 예예 스님. 잘 싸셨는가? 예 스님. 어서 바랑에 넣게. 예예. 이젠 내가 여기다 농토를 사고 교당을 세운다는 말을 믿을만 하겠는가? 예예. 헌데 스님, 그 땅은 어디다 사시는 겁니까요? 여기서 좀 떨어진 곳이긴 한데 중국인이 농장을 하던 땅이라 토질이 아주 쓸만하다고 그러대. 자, 어서 앞장을 서시게. 용성 선사는 이때 만주 땅에 대각 교당을 세우고 농토를 확보하여 선농일치를 실천하면서 농사지을 땅이 없어 날품파리로 연명하고 있던 조선 동포들에게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 대각 교당에 동포들이 모여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늙은 것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예, 아다마다요. 아이고, 그래, 요즘은 몸이 좀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세상에 원, 스님이 돈도 주시고 약도 주셨으니 그 덕에 이리 살게 됐구먼요. 요즘도 시래기 장사는 잘 되시고요. 스님 덕분에 자식 내외도 농사까지 짓게 됐으니 이제는 좀 편한 세상 살게 되나 봅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으니 몸 건강히 잘 한번 살으셔야지요. 세상에 이게 생신지 꿈인지 법당에 부처님까지 모셨다던데 이 늙은 것도 참배 한번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스님. 어서 들어가시지요. 부처님도 반갑다고 웃으실 겁니다. 만주 땅에 농토를 마련하고 대각 교당을 설립한 지 한 달쯤 되어서였습니다. 스님, 저 만주에서 편지가 왔는데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 너무 기별이 없다 하던 참인데 마침 잘 왔구만. 스님, 너무 놀라실까 봐 걱정이옵니다. 스님께서 사무장으로 보낸 자가 바로 외놈들의 밀정이었으니 그 자가 온 후로 교당에 왔던 거린들 셋이 외경에게 체포됐고 그 자는 본색이 드러나자 농장과 교당 건물을 헐값에 팔아먹고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온만이 밤매홈 밥 한 술 줍시오. 어떤 거린이건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이곳 경성의 대각사나 만주 대각교당에서나 대접을 아주 잘해준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불교는 옛부터 보시행을 덕목의 으뜸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사찰에서 거린에게 음식과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한 가지 더 묻겠소. 구걸하러 온 거린은 다 같은 거린일 텐데 어찌하여 엄만이 반매홈을 외우는 거린에게는 돈을 듬뿍 주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실까? 그거야 같은 거린이라 하더라도 엄만이 반매홈을 외우는 거린은 그만큼 옳고 바르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사람이니 자연 고마운 생각에서 더 좀 따뜻하게 대해 주었을 수도 있었을 터. 그게 뭐 그리 이상하단 말인가? 대사님께서는 우리 일본 경찰을 모조리 다 천치 바보로 취급하는 모양이신데 그렇다면은 그 자금은 대체 어디서 제공받은 거예요? 자금이라니. 만주에 70정보나 되는 드넓은 농터를 사들인 자금, 그리고 교당 건물을 사들인 자금, 그 많은 자금은 대체 어디서 제공받은 거예요? 절에서 쓰는 돈은 모두 다 시주금인 줄 뻔히 알고 있을 터. 달리 또 어디서 돈을 제공받는단 말인가? 시주금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자금이라는 말은 당치도 않는 말. 사찰에서야 시주금 아니면 다른 돈이 나올 데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은 그 시주금을 낸 사람이 대체 어디 사는 누군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실까? 그거야 일일이 돈에다 주소 성명을 기입해서 복전함에 넣질 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정말로 모른다는 말씀이요? 이치가 그렇지 아니한가? 좋소. 결국은 그 자금 출처가 밝혀질 것이니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을 줄 아시오. 일본 경찰이 이렇게 자금 출처를 밝히기 위해 혈안이 되자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 최상공이었으니 만일 왕실에서 그에게 시주금이 전해진 것이 밝혀지는 날에는 또 한 번 복잡하고 난처한 일이 왕실에까지 번지게 되는 게 걱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스님? 너무 심려하실 것 없으시네. 스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주 대각교당에 구걸했던 거린 셋이 체포됐다고요. 아무리 체포는 됐을 망정 그렇게 호락호락 털어놓을 사람들이 아닐세. 또 서로 아는 대로 털어놓는다고 해도 내가 말한 그 이상은 아는 게 없으니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럼 저는 정말 걱정을 안 해도 괜찮은 것이요, 스님? 염려 마시게. 어떤 일이 있어도 최상궁한테까지 누가 끼친 데서야 말이 되겠는가? 허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스님? 저자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져 있으니 당분간 사찰 출입을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이네. 이 일을 당하고 난 뒤 용성선사는 법당에 홀로 앉아 참선삼매에 드는 일이 많아졌는데 하루는 제자를 불러 앉히고는 네, 그동안 마음이 조급해서 부끄러움을 당했으니 차마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아니옵니다, 스님. 내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14살 때였었지. 생전 절에 가본 일도 없었고 불상조차 구경한 일도 없었는데 어느 날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싶어 마을 청년에게 꿈 얘기를 털어놓았더니 바로 그렇게 생긴 부처님이 남원 교룡산성 덕미란 법당에 모셔져 있다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덕미라매를 가보았더니 과연
꿈에 본 부처님이 덕미람 법당 안에서 웃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 길로 머리를 깎고 부모님도 모르게 바로 그 덕미람에서 1년이나 지냈는데 그만 부모님이 아시기에 강제로 환속을 하고 말았었네. 스님, 왜? 어인일로 스님께서는 소승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옵니까? 옛날 일을 더듬어 생각하면 특히나 어렸을 적 일을 되짚어 생각하노라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아주 맑아지는 법. 마음이 산란하거나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괴롭다는 생각이 들거든 조용히 옛 일을 돌이켜보게나. 아시겠는가? 네, 스님. 잘 알겠습니다.